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재론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정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어 교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수 학습이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자와 그리고 교재가 필요합니다. 교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주었는데요. 먼저 이성영 1995년에서는 교과 과정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일체의 물리적 그리고 표상적 실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박경자 외에 1998년에서는 교육 과정의 구현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교재는 그냥 지식을 담고 있는 활자로서의 그런 책이 아니라 전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법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형식 2000년도 연구에서는 교육을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행위라고 생각했을 때 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그 무엇을 담고 있는 총체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항록 2003년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학습자가 그 무엇을 배운다고 할 때 교재는 그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총체적 도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만 2005년에서는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정책이나 철학 그리고 교육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교육을 실시할 것인지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 사전에 따르면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교사와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총체적 도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총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총체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교재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식을 담고 있는 종이 그런 책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육 철학을 담고 있기도 하고 교육 과정을 담고 있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교수법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교재나 자료, 수업 자료 등도 모두 교재의 범위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물이다, 총체적 도구이다 라는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교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간단한 우리가 생각하는 교재의 의미죠. 수업 목표, 교육 목표에 맞는 수업 자료입니다. 교수, 학습자, 교육기관 등 상황과 요구에 따라 교수 학습의 목표는 매우 다양하죠. 자, 그런데 이때 교육 목표에 따라서 제일 최선의 자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관마다 선택하는 교재가 다르고 학습 목표에 따라서 선택하는 교재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죠. 그리고 가르칠 내용과 배울 내용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려고 할 때 그리고 배울 때, 학습을 할 때 모두 그런 어떤 교재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교수자나 학습자 모두 앞으로 이 일정 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어떤 내용과 순서로 학습을 하게 될지를 미리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를 처음 딱 수업을 하나도 하지 않은 학습자도 처음 딱 봤을 때 교재의 마지막 부분을 펼쳐보면 내가 이 교재를 다 배우고 나면 이 정도 수준까지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정책과 철학이 담긴 도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재는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제작하도록 요구하는 발행하는 교육기관이나 아니면은 그 교재를 쓰고 있는 저작자나 그런 사람들의 철학 그리고 교육 목표 등이 모두 담겨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의 정의를 한마디로 내려보면요. 교재란 교육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육자가 가르치고자 하는 체계적인 내용을 문서나 웹 등에 기반을 해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학습자의 요구 및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교육적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재 범위는 민현식 2000년도 연구에 따르면 광의의 교재 그리고 협의의 교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의 교재는
교과서나 부교재는 물론이고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교사의 언어, 가정과 이웃의 언어.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뭐 그러니까 교수자가 말하는 모든 언어, 그리고 뭐 교수자가 수업 중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됐다면 그렇게 들리는 언어도 모두 교재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들려줄 수 있는 방송, 아니면 학습자가 학습 중에 듣는 방송, 그리고 광고 등도 모두 교재, 넓은 의미로 교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동원되는 모든 입력물을 교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좁은 의미로 교재를 보면요.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 내용을 미리 선정해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제시한 것이 주교재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부교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교재라고 함은 대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쓰는 교과서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부교재는 뭐 연습서나 참고서, 심지어 학습자들이 보는 사전, 시청각 자료, 그리고 뭐 과제나 활동, 연습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교재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항록 2003년의 연구에서는 특정 기준에 의해 선정되고 조직되어 체계화된 교재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음성, 문자 자료를 포함하는 유형, 무형의 언어 자료를 모두 교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 사전에서는 주교재, 부교재, 보충교재를 포함한 자료, 텍스트, 제재로서의 교재, 이것이 바로 교재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분류를 해보겠는데요. 먼저 형식에 따라서 나눠보겠습니다. 교수 학습에 도움을 주는 유형의 자료, 그리고 무형의 자료가 모두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쇄물이나 기자재, 그리고 시청각 자료, 사전, 교사와 타인이 사용하는 언어, 방송으로 들리는 언어 등이 모두 교재입니다. 내용적으로 분류를 해보면 교재와 부교재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참고서나 사전의 언어, 이것도 교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습자 주위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모든 언어 자료가 모두 교재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교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표를 봐주시면요. 이건 교재의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뽑았는데요. 최연소의 연구에서는 교육 성격과 목표에 대한 관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뭐 내용 제공 및 해석 등등 해서 여기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박경자 외 1998년에서는 교육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킨 구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 2000년 연구에서는 전체 코스에 대한 교수 요목을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 자료 제공을 하는 것이 교재의 기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현식 2000년 연구에서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관점 반영, 그리고 내용 제공, 교수 학습 방법, 교수 학습 자료의 제공, 이것이 교재 기능이다. 그리고 조항록 2003년 연구에서는 학습 목표 설정을 구체화하고 교수 학습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규정한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이런 논문들을 모두 공통적인 분류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목표가 담겨 있는 것이 교재이다. 교육 목표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목표이다. 교육 과정이 담겨 있는 것이 교재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재에 따라 교수법이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이런 교수법까지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교재이다. 그리고 교수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평가의 자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자료가 되는 것이 또 교재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겠습니다, 평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수업 내용인데 그 수업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쵸, 교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재가 평가의 자료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자의 면에서 보면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학습자에게 교재를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학습 전략을 세우게 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면 보통 교재에는 많은 연습 문제나 활동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조자료의 역할을 하거나 연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연습 및 기타 기능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업 단계별로 교재의 기능을 한번 또 살펴보면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업 전에는 교사, 학습자로 나눠보면 교수 목표를 제시하고 교육 과정을 구현하죠. 그리고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것. 이것이 교사와 학습자 면에서 수업 전에 볼 수 있는 수업 전에 교재만 보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교재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는 교수 내용을 제공하고 표준이 되는 언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법, 교수 자료를 제공하고 학습 내용과 방법을 제시합니다. 수업 후 교사와 학습자 면으로 역시 살펴보면 평가의 근거를 제공하고 교수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평가 대비 자료,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수업 수준의 일정성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앞서 빠뜨렸는데 수업 중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해주는 역할도 하죠. 이렇게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각각의 15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 목표를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교수 목표는 교재의 집필 기준이 됩니다. 내가 이 교재를 통해서 이 교재를 학습자들이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가, 뭐 말하기 기능을 향상시키겠다는지, 한국어 기능 전반을 향상시키겠다는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집필 기준이 바로 교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은 이 교재에 명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요 교수 목표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교재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의 기관의 목표, 그리고 교수자의 입장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요구 분석을 통해서 학습자 요구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교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교재입니다. 교육 과정은 교육 목표에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체계적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이 교육 과정의 핵심 내용이 교수 요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교수 요목에 따라서 교재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습 동기 유발 기능인데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학습자들이 교재를 보면서 내가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동기를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에 학습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러한 기능까지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언어 교재를 통해서 어휘, 문법, 본문, 문화 소개 등 다양한 교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이 되는 언어를 제공합니다. 언어 교육이라는 것의 특성상 지역, 만일에 부산이나 뭐 다른 지방에서 사투리를 쓰시는 한국어 교사분이 수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외국에서 한국어, 모국어 화자가 아닌 외국어 교사가 교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교수자에 따라서 모든 언어가 다 달라진다면, 그 표준이 되는 언어가 없다면 학습자들이 일관되게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언이나 뭐 표준형, 그런 잘못된 표준형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교사의 특수성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일관되게 교재를 통해서 표준이 되는 언어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교육용 표준형 언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법을 제공합니다. 교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 교재를 사용하면 이런 교수법을 사용해서 교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효과적인 교수법을 모색해서 강술법, 그냥 강의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학생들과 문답형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연습 과제를 통해서 교재를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러한 다양한 교수법이 그 교재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백봉자 2001년 연구에 따르면 교재 편찬에서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는 데는 어떤 교수법을 적용하느냐가 편찬 방향을 정해주는 조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수법을 적용하려면 교재의 주제나 제목, 어휘, 문법 항목이 그 연습 방법과 교수법,
이것이 모두 일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법을 제공하는 것이 교재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자료 제공입니다. 교재 내용에는 교재 안에 있는 자료에는 먼저 시각 자료, 그림, 도표, 사진 등이 있고 수업 중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중 활동, 연습 문제, 학습 과제 등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교수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꽤 많은 언어 교재에서 딸림 자료가 있습니다. 교사 지침서나 비디오 자료, 그리고 음성 자료, 아니면 숙제, 워크북이나 이런 게 바로 교수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학습 내용을 제공합니다. 먼저 기능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영역과 그리고 내용 영역, 발음, 문법, 어휘 등 이런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학습 내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학습 내용이 일정 분량씩 묶음으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교재를 보면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도 제공합니다. 아까 교수법 제공을 얘기했는데 교수법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도 제공을 하게 되죠. 교재는 교수 학습의 효율을 고려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학습의 방향과 순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단원별로 수준에 따라서 순서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갑자기 1단원을 공부하다가 15단원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습할 핵심 내용을 교재에서 충분히 다 핵심을 짚어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모두 다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학습 부담을 덜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습자를 매개해 주죠. 교재는 교사와 학습자가 공유할 학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에는 교육 정책과 철학이 모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주체와 학습자를 매개해 줍니다. 아까 교수 학습의 3대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게 뭐였죠? 네. 교사, 학습자, 그리고 교재. 교사와 학습자가 교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과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교재가 매개가 되어서 교수와 학습자가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시면 이 교사와 학습자의 매개로서 한국어 교재의 기능에 대해서 보다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다음, 교수 평가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 목표, 내가 이 교재로 교육을 시켜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라는 것을 먼저 세우고 개발된 것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를 통해서 내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읽기 교재를 통해서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겠다. 특별히 의사소통 능력, 말하기 능력을 더 발달시키겠다라는 어떤 교수 목표가 있는데요. 그 교육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교재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예를 들어 말하기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냥 말해보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기 기능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길찾기를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써야 되고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말을 해야 되고 쇼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걸 할 때 교재를 보고 그 근거를 제공받아서 평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들 역시 그 평가를 준비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늘을 말하기 시험을 보는데 그냥 가서 한국말 아무거나 해야 돼요. 그거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교재를 통해서 교수 평가의 근거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교사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수 내용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 따라서 수업 중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아니면 말로 하는 언어 자료, 또 아까 교재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교사에 따라 교수 내용이 다양해지더라도 최소한 이 내용만은 꼭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주자라고 하는 최소한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0반이 있으면 10반이 모두 다른 교사를 통해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최소한의 일관성을 확보한 그런 교재의 기능 때문입니다. 다음 평가 자료, 대비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교재를 통해서 학업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의 기초 자료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를 잘 했느냐 하는 학업 성취도를 확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사 역시도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내지는 1년 동안,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평가 자료를 만들고 학습자는 그 자료에 근거해서 교재에 근거해서 평가를 준비할 수 있고 교사 역시도 그 교재가 기준이 되어서 평가 기준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연습을 통한 정착 기능의 수행입니다. 학습 내용을 단계별, 수준별로 구성을 한 것이 바로 교재이죠. 그래서 선행학습 내용과 후행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교재입니다. 학습자가 집에 가서 나 복습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선행학습, 그 교재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선 단원을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후행학습 내용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모든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재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자는 학습 내용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없다고 생각하면 학습자가 무엇을 근거로 학습 내용을 누적해서 반복해서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상상이 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교재의 기능은 바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교재의 연습 문제를 통해 실제 의사소통에서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실제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실제와 같은 의사소통,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화문이나 아니면 문장, 어휘 같은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게 그냥 공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실 밖에 나가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그 실제성이 높은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 대화문을 교재에 실을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데요. 실제로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한국어 교재에 보면 밖에 나가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교재를 가지고 그냥 연습을 했지만 학습자들이 식당에서 주문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가서 물건을 살 수 있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 수준의 일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선정하기 때문에 교사의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수업의 질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된 교사와 10년 된 교사가 하는 수업은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수업의 질적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그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학습 권리를 보장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교사의 특성에 따라, 교사의 능력, 자질에 따라서 이 수업은 정말 최악이고 이 수업은 너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재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배울 수 있다. 이 정도 연습 문제는 수업 시간에 소화를 한다. 이 정도 활동은 할 수 있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럼 앞서 했던 그런 그 내용들, 교재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학 외 2017년에서 한국어 그 교재의 4대 기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교수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교수 학습 목표의 구체적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교재를 통해서 어디까지 공부를 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할 것인가 라는 구체적으로 그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교재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수업 수준의 일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 학습 내용을 규정해 줍니다.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습 내용을 제공하고 교수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를 하죠. 그래서
교사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내용, 그리고 똑같이 이 정도 내용, 이 내용을 가르친다 내지는 학습한다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교수 학습의 전략과 방법을 제공합니다. 교수법이나 교재에 따라 달라지는 교수법, 그리고 이런 내용을 배우고 나서 이걸 어떤 방법으로 연습을 할 것인지 하는 연습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지식을 이해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전략이나 방법들을 교재를 보면서 연구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의 대상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그 평가 자료가 되죠. 교재에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근거. 교재에서 이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배우지 않은 내용 시험을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교재에서 배운 내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준다는 것이 한국어 교재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재라는 범위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이 교재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이 교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책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이 모두 교재 제작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론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국어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법이나 수업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모두 그런 교사의 자질을 길러주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한국어 교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